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좀 무력 도발, 미사일 시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뒷배를 믿고 저러는 거 아니야?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공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돕는 거 아니야? 하면서 중국도 괜히 도매금으로 안 좋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역지사지 이 상황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 혹은 한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다 골고루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사안은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인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경우 도움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잃게 되는 손해, 그 균형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중국이 과연 북한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함으로써 취해질 수 있는 득과 실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북한이 군사 공격을 외부에 감행했을 때 중국이 도와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불안당과 같은 이미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그 북한과 계속 가장 좋은 관계다. 그 북한을 감싸고 선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그것도 속이 상한데 북한을 더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이 지켜야 될 뭔가가 있다면 몰라도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을 도움으로써 중국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상당히 많은 것을 잃게 되죠. 국제사회를 중국이 적으로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불황화라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저질렀는데 그걸 말리진 않고 또 도와줬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 또한 왕따가 되는 것이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 협력하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때 미국한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은 무슨 한국이라든가 일본한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단지 한국과 일본하고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한국과 일본 각각은 동맹이 아니지만 한국도 미국과 동맹이고 일본도 미국과 동맹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최첨단 군사 강국인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이 들어옴으로써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가도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도 북한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될 텐데 미국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직접 말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바로 옆 나라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중국도 본토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 안정 속의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국이 지향하는 바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인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외부의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중국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음으로 양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사회에서는 1951년 북중 동맹, 북중 우호 조약을 통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했을 경우 중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20세기 냉전 시대 때는 그 조약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지금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왜? 냉전이 끝나고 이와 같은 글로벌 시대, 대탕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군사적인 침략을 당했을 경우 중국은 자동으로 도와줍니다. 이 북중우호 동맹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국제사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일본이겠습니까? 미국, 미국은 어떤 형식으로 조장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상식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따라서 어떤 나라가 북한을 침략할 나라가 거의 없는 이 현실을 고려할 때 그 규정은 이미 사문화가 된 것이죠. 또 하나
북한이 외부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때 중국이 돕는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그것도요. 그것만 알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왜요? 네.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부에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중국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중국이 오케이 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서 조항에 의거해서 현재 같은 사회에서 북한이 외부로 군사 공격을 대규모 감행하려고 할 때 중국이 그걸 갖다가 오케이 하면서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저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이 외부에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상 되게 곤욕스러워 할 것이며 북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중국의 말 못할 현실인 것이죠. 이것저것 떠나서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몹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 동북아 지역 전쟁의 참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력 도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무력 도발하면 자기들도 끝이라는 걸 알 텐데 중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이라든가 뭐 북한이 군사적인 침공을 할 때 도와준다는 거 자기도 그 전쟁의 참마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특정 언론, 특정 뭐 사고라든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냉정하게 각국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도 신경 써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그 나라의 입장에 서면은 그 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댓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